이거는 동화 우주인이라는 현대시입니다. 현대시고요. 이름이 제목 자체가 이제 우주인인데 이건 그동안 약간 현대시 중에서도 요 근래 57년이니까는 이게 한 거라서 옛날 뭐 일제시대 게 아니라서 주제가 약간 좀 낯선 그런 내용의 시기 때문에 이런 시 한번 배워보도록 합시다. 자, 니네 여기 보자. 이게 먼저 감상이라고 나왔잖아. 여기다가 옆에다가 감상 이론 적어봐. 니네 알고 있는 감상 이론이 뭐니? 여기다 한번 적어보세요. 이거 감상 이론 은근히 많이 나와요. 내재적 아유 써놨네. 내 내재적 관점과 외재적 관점 요대로 그렸어요. 그리고 외재할 때는 항상 어떻게 박스 치고 안은 내재고 외재는 1번이 작가 표현론, 2번이 현실 반영론, 3번이 독자 효용론 얘도 적을 줄 알아야 되고 내재적 관점은 다른 말로 절대론적 관점이라고 하는 절대론이라는 건 절대론이 뭐니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지. 그럼 이 바깥은 뭐겠니? 약간 상대적이라는 뜻인 거야. 현실과 작가와 독자는 그때그때 바뀔 수가 있잖아. 그래서 바깥에는 약간 절대론의 반대말은 상대론이기 때문에 이 외재적 관점은 약간 상대적인 것도 되게 많아. 현실 반영과 작가 표현론이 확실하게 된 건 아니잖아. 그런데 내재가 절대론적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는 뭐냐면 운율을 본다든지 시어의 의미를 본다든지 이미지라든지 표현법들이 있잖니. 얘네들 우리가 원래 보는 거 있잖아. 인물의 성격 같은 거 소설 분석할 땐 얘네들은 다 절대론적 관점에 들어가는 요소들이고 작가 표현론에 들어간 요소는 뭐니? 작가의 성격이나 작가의 가치관 여기까지 기억할 줄 알아야 돼. 이걸 통해서 작품을 바라보는 건 외재적 관점 중에서 작가 표현론이고 현실 반영론은 뭐죠? 그 시대 상황이죠. 일제 시대냐, 독재 시대냐, 산업화 시대냐를 바탕으로 시를 작품할 수 있는 것도 현실 반영론이고 독자 효용론은 뭐죠? 독자가 얻은 감동과 교훈이 어쩌고 저쩌고. 자, 일단 감상 반복하면 이 정도까지는 적을 줄 알아야 되고 이따가 잠깐 쉬는 시간에 여러분들 노트에다가 이거를 적으셔야 되니까 빨리 듣고 이해하고 적고 외우면서 수업 들으라는 거야. 이거는 갑자기 우주인 하는데 왜 얘기했습니까 하겠지만 모든 문학 작품에서 빠지지 않는 문제가 이 감상 문제입니다. 이게. 그래서 감상 문제는 두 가지가 나올 수 있겠지. 선택지 5개 중에 4개는 외제를 주고 하나는 내제를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선택지 5개 중에 4개는 현실 반영을 줄 수 있고 1개를 독자 효용론 줄 수도 있는 거야. 그렇게 구분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감상이란 말이 나와서 선생님이 한번 써준 거예요. 내신형이니까. 그 다음 됐고 이거 작품 자체가 이제 감상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거니까. 자, 우주인입니다. 자, 일단은 이 제목부터가 우주인이 내포하고 있는 속성이 뭐니? 어우, 야, 야, 네가 대답해. 이거 니네 거야. 왜 얘가 대답해? 신비롭지 않아. 신비롭지 않아. 얘는 그냥 뭐지 생각 꼴린 대로 얘기한 거고 이 작품 몰라서 그래. 그 틀리기는 아니 대답했다라는 거지. 근데 대답이 맞았다라는 건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얘는 그냥 우주인의 지가 느끼는 걸 신비로움인데 그 신비로움이 주제가 아닌 거죠 이거는. 우주인의 속성 중에 신비로움도 있어요. 이 시가 아닌 거지. 그럼 배운 너는 우주인의 속성 뭐예요? 이 시에서. 외로움이 이 시의 주제가 아니에요 이게 지금. 이런 너 학교에서 배웠어 안 배웠어? 우주인도 외로울 수도 있지요. 왜 우주 나갔으니까. 마스 뭐 이런 거. 여기서 우주인은 자 나가면 어떻게 써 있어? 우주인 중력이 없잖아. 둥둥 떠 있죠. 둥둥 떠 있다라는 건 지면, 지반, 땅에 두 다리를 대고 있어 아니면 지, 지면 지반이 없이 둥둥 떠 있죠. 허공에. 그 느낌이 무슨 느낌일까? 안정감이 없는, 갈 곳 모르는, 방황하는 그런 현대인 같은 게 우주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인을 떠올리는 여러 가지 행상 중에 이 작품은 그런 우주인의 모습에서 시를 전개한 겁니다. 지구인이 왜 우주에 나가면 우주인, 외계인은 원래 우주에 있던 애가 외계인이고. 아, 이거 외계인으로 봤구나. 외계인 좋습니다. 미안해요. 질문 미안합니다. 유튜브 학생들 미안해요. 여기 지금 외계인 같은 애들이 앞에 있어가지고. 자, 자유시, 내재율, 상징적이다라는 건, 야, 그냥 상징하면 뭐가 떠올르니? 비둘기야. 잘했어. 비둘기는 뭘 상징해? 더러움. 도시의 멧돼지. 연락뚱뚱에게 비둘기 달려오면 무섭죠? 멧돼지 더 무서운 게 비둘기예요. 비둘기는 평화를 상징하죠. 그러면 상징이라는 게 뭔지 아니? 추상적 관념을 구체화시킨 거야? 구체적 사물에서 추상화시킨 거야? 구체적에서 추상적인 의미를 뽑아내는 걸 뭐라고 한다? 상징기법이라고 한다라는 상징. 맨날 상징 비유와 상징 비상 비유 하는데 상징이 뭐니 그러면 상징의 개념을 알려면 뭘 떠올린다? 비둘기는 평화를 상징해. 비둘기는 보여. 그러니까 구체적 사물이야. 그 구체적 사물에서 평화라는 추상적 관념을 뽑아내는 걸 상징. 또 고전 시가에 자주 나온 상징 뭐예요? 매화는 뭘 상징해요? 지조 절개. 너 문학 배우자. 매화는 지조절개 상징하죠. 매화는 보이니까 시각적이고 감각적인 구체적인 건데 지조절개는 추상적 관념이죠. 매화는 지조절개를 상징한다 이렇게 얘기하지, 매화는 지조절개를 비유한다라고 하지 않아요. 구체적 사물에서 추상적인 관념을 뽑아내는 걸 뭐라고 한다? 상징적이다라고 하는 상징의 개념과 상징의 두 가지 대표적인 예시를 기억하시고, 여기도 그러면 뭔가 상징이 있겠지요. 어떤 단어가 그러면 여기서 뭘 해야 돼? 발자국은 보이는 거지. 발자국은 보이니까 구체적인 거죠. 그럼 얘 의미가 원래 뭐예요? 삶의 궤도예요. 얘는 추상적 관념이지요. 그럼 발자국도 삶의 궤도라는 추상적 관념을 뽑아낸 상징적 의미란 뜻인 거죠. 여기 길도 보이는 거지. 길은 뭘 상징할까? 인생, 여정을 상징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가윤이는 이거 다 적어야 된다. 필기 많이 해야 돼 지금. 자, 상징 외웠니? 자, 여기까지 적고 한다. 자, 관점 얘기했고요. 상징 얘기했고. 자, 관념적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관념이 뭐죠? 감각으로 잡히지 않는 걸 뭐라고 한다? 관념이라고 했었어. 자, 관념 하나씩 얘기해봐. 관념에 해당하는 단어. 그렇죠. 침묵. 이런 거 관념이죠. 너는 사랑, 외로움, 그리움, 동정, 질투, 죽음. 이렇게 내가 이랬잖아, 선생님이. 이렇게 막 손으로 잡으려고 하는데 안 잡히는 단어들 있잖아. 관념, 추상 같은 말이야. 내가 지금 계속 문학용어 알려주는 거야. 그리고 얘도 의지적이다. 또 의지. 아까 제망매가도 의지가 있는 것처럼 얘도 의지가 있다라는 거고. 성찰이 뭐죠? 성찰이 깨달음, 반성 이런 것들. 성찰. 회고가 뭐야? 과거 떠올리는 거. 우주인. 지나온 날을 돌아보며 현실 극복을 소망한다. 지나온 날이 되게 중요해. 지나온 날, 과거. 그러니까 회고적이겠지. 돌아보며 현실 극복을 소망한다. 현실 극복할 때 지나온 날을 바라보니? 지금 현실의 어려움을 할 때 지나온 날을 바라보지 않지. 이 시는 아닌 거야. 지금의 현실에 어떤 어려움과 문제점이 있을 때는 지난 날을 바라보자야. 근데 우리는 솔직히 현실의 문제점이 있을 때 어딜 바라봐? 앞을 바라보거든. 아니면 현재를 직시하거나. 근데 이 시의 주제는 지금 현실의 어려움과 무서움을 극복하려면 내가 걸어온 과거에 지나온 길을 직시하면 현실 극복에 힘이 생긴다야. 됐죠? 자, 한번 내용 한번 가볼게요. 먼저, 자, 허공 속에, 자, 부문 갑니다. 허공 속에 발이 푹푹 빠진다.
무중력 상태에 있지요. 이게 누구야? 우주인인 거야. 우주인의 속성은 아까 뭐였다고? 무중력이고 중력이 없다고. 중력이 없다라는 거의 문학적 이해력은 기준과 기반이 없어서 이러니까 현실의 어려움이고 이거는 부정적 상황이고 역경 실현인 거야. 자, 푹푹은 뭐라고 하지? 음성 상징어라고 하고 의성어입니까? 의태어입니까? 의태어죠. 음성 상징어까지 가면 안 되고 의성어인지 의태어인지도 봐야 되고 의성어 아닙니다. 항상 내신은 어떻게 하는 거지? 선택지를 야 니네 내신자라는 방법 또 설명할게. 내신자라는 방법 첫 번째 뭡니까? 선지 선택지 1번이 있으면 쭉 이렇게 단어가 있으면 아이들은 이걸 전체를 쓱 보고 그냥 이렇게 판단하거나 이렇게 한 번에 판단하면 안 돼. 어떻게 해야 돼? 단어마다 O냐 X냐를 판단하셔야 됩니다. 내신 선택지는 이래요. 내신 선택지는 단어마다 OX 판단. 이걸 이제 꼼꼼하다고 하는 거지. 단어마다 OX 판단하지 않으면 실수합니다. 하나씩. 자, 뭐라고요? 단어마다 판단한다. 꼭 명심해. 두 번째는 내신을 만드는 선생님은 지금 너희들한테 나왔던 이런 용어들 있지. 그 용어를 그대로 쓸까? 아니면 용어를 바꿔치기 할까? 바꿔치기. 즉 단어를 바꾸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결국은 어휘력이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개념을 외우고 좀 쉬운 학교들은 여기 있는 개념어 그대로 쓰는데 좀 어려운 학교는 여기 있는 개념어를 선생님의 용어로 바꾸고 그놈이 걔를 모르면 틀리게 만드는 방식이 이제 독한 내신 출제하는 방식이고 특히 선택지마다 단어마다 OX 판단한다. 이건 이제 습관에 관련된 문제인 겁니다. 나중에 문제 풀 때 이거 꼭 생각하고 푸세요. 자, 다시 질문 갈게요. 자, 푹푹은 의성어 아닙니다. 이거 내가 왜 얘기했냐면 자, 허공 속에 발이 푹푹 빠진다의 푹푹은 음성 상징어로서 의성어를 드러내는 것이다. 이렇게 나가면 또 왠지 또 맞아 보이지만 의태어라는 거. 그러니까 살짝 바꾸는 함정을 조심하라. 푹푹 빠진다. 허공에서 허우적 발을 빼며 걷지만 우주인 걷는 모습 보이지? 얼마나 힘드는 일인가 했으니까 왜냐면 나의 삶의 모습이 우주인이 걷는 모습과 비유된 거야. 얼마나 힘든 거야? 그럼 내가 어떻게 살고 있다라는 거야? 푹푹 빠지면서 살고 있다라는 거야. 경쾌하게 걷지 못하고 있는 나의 삶의 모습이 우주인이 무중력 상태로 우주에서 둥성하게 걷는 것과 비슷한 모양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해됐니? 약간의 이런 방법을 유추의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지. A가 B인 것처럼 C가 D이다. 우주인이 우주에서 푹푹 빠지면서 둔탁하게 걷는 것처럼 나의 삶도 지금 둔탁하게 기반과 기준 중력이 없이 걷고 있다. 그 다음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연에 문장 부호가 생략됐다라는 건 뭐가 없니 여기서 지금 마침표 얘는 물음표 느낌표 쉼표가 생략됐다라는 것도 특징인 거야. 그러면 봐봐 생략됐다는 건 현실이지. 항상 공부는 뭐가 잘한다? 사실적 사고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된다? 추론적 사고. 추론적 사고가 뭐야? 왜 생략했지? 야 이거 꼭 내가 물어봐야 되겠니? 너희가 생각할래? 자 따라해봐. Y 해봐. Y 습관들이잖아. 너희 Y책 집에 있지? 집에 Y책 없어? 없어? 아 그건 있어야지. Y똥 뭐 Y 이런 거 Y가 그게 추론적 사고의 책이야 그게. 그래서 많이 팔렸던 책인데 Y가 왜 없겠니? 문장 보호 생략이 이유가 있겠지. 왜 안 없었을까? 이 문장 보호라는 게 뭐냐면 확실한 의사를 전달하는 어떤 그런 행위거든. 그러니까 문장 보호를 뺐다라는 건 이게 확실한 상황이 아니라는 걸 드러내기 위한 상황이 애매모호한 그런 의도로 문장 보호를 생략할 수 있는 거예요. 마침표는 맞췄다라는 역할을 하거나 쉼표는 쉬어가라는 역할을 하는데 그런 역할과 마침표가 없는 나의 삶인 거야. 딱딱 떨어지는 게 없는 거지. 라고 내가 혼자 생각한 거야. 답은 안 나와. 하지만 친구들아
와 이거 혼자 생각하고 그 답을 찾아야겠는 거야. 이러면 공부를 스스로 잘하는 아이가 되는 겁니다. 스스로 잘한 수학도 Y야 원래는. 왜 여기서 이걸 뒤집어 까지? 왜 여기서 갑자기 넘어가지? 이렇게 해서 응용형 생기는 거야. 그 너희는 선생님이 시키는 것만 하면 안 돼. Y를 항상 떠올리고 답을 찾는 습관이면 공부를 정말 잘하는 아이가 되는 거야. 물론 너희는 Y 전에 뭐지? What? 이게 뭐지? 이것도 외우고 있는 중이니까 what을 배우면서도 Y까지 같이 가길 바랍니다. 그 다음 자 도치법 어순도치죠. 왜 어순도치지? 얼마나 힘든 일인가. 기댈 무게가 없다라는 거. 기댈 무게가 원래는 좋은 거겠지. 그럼 인생에서 뭐겠어? 뭐 가족, 직장, 동료, 친구, 은인, 연인, 재산, 빌딩, 논 이런 게 없는 거야. 없다는 것은 걸어온 만큼의 거리가 없다는 것은 얼마나 힘든 일인가. 얼마나 힘든 일인가. 그래서 도치법 어순도치라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서술어는 열로 끝나는 거지. 그럼 기댈 무게가 없다는 건 중력이 없으니까 얼마나 힘들겠니? 맞지? 걸어온 만큼의 거리. 걸어온 만큼의 의미가 뭐냐면 그동안의 인생에서의 화자의 노력을 얘기하는 거야. 걸어온 만큼의 거리가 없다라는 건 기준 좌표가 없는 거야. 화자의 노력이 없다라는 거야. 그런 건 또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근데 이게 왜 역설법이니, 가연아? 이게 왜 역설법이야? 그렇죠. 걸어왔는데 거리가 없는 건 이치에 맞지 않지. 거리가 있으니까 걸어왔겠지. 어려운 역설법이지요. 이건 역설법 나온다. 역설법은 뭐죠? 모순, 형용 같은 말인 거야? 또 다른 말 뭐야? 이치에 맞는다, 맞지 않는다? 맞지 않는다야? 이치에 맞지 않는다 떠올리면 되는 거야? 자, 이치에 맞지 안 맞아. 걸어왔는데 거리가 없대. 거리가 있으니까 걸어왔겠지. 그래서 역설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역설법 다음에 잘 찾길 바랍니다. 됐지? 그러니까 화자는 어딘가에 의지하지 못한 채 살아온 그 자체인가 우주인과 똑같다라는 거야. 자, 우주인도 봐라. 푹푹 빠지지. 허우적대지. 기댈 무게가 우주인도 없지. 우주인도 걸어온 만큼의 거리가 없지. 왜 없니? 우주 상태니까. 인간의 도로는 있는데 우주인은 좌표가 없으니까. 우주는 이렇지? 처럼 내 삶도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지금. 그래서 제목이 우주인이야. 화자의 모습은 허공에서 허우적거리고 여러 번 넘어지고 쓰러지고 이거 원래 누가 한 거야 이거? 화자가 아니라 원래는 우주인이 먼저 한 거야. 그 우주인이 이렇게 된 건데 그게 화자인 거지. 그다음 간다. 이거 설명 안 들으면 되게 어려운 시예요. 아마 동화에서 우주인을 이렇게 나처럼 많이 설명한 사람 나밖에 없을 거야. 그냥 간다. 내 신이니까. 그지? 그동안 나는 자, 화자가 표면에 들어갔습니다. 화자가 표면에 드러난 겁니다. 시 표면에 드러난 거야. 여러 번 의존명사 넘어졌는지 모른다. 자, 이걸 독백인데 이상하지. 넘어졌다가 아니라 넘어졌는지 모르지. 이걸 무슨 어미라고 그래? 추측형이라고 한다라는 거. 그리고 현재형 어미 맞니? 모른다니까. 지금은 쓰러져 있는지도 모르겠다. 다 추측형이야. 그럼 또 뭐야? why? 왜 이걸 또 갑자기 추측형으로 했을까? 끊임없이 제자리만 맴돌고 있거나 인력에 끌려 어느 주위를 공전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우주인도 이렇게 했지. 우주인도 여러 번 넘어졌을지 모르겠지. 우주인도 쓰러질 수 있겠지. 제자리만 맴돌고 있겠지. 우주인은 갈 데가 없으니까. 우주인은 인력에 끌려 어느 주위를 공전하고 있을 수 있는 것처럼 나도 독백적으로 나도 인생에서 여러 번 넘어졌는지도 모른다. 이는 봐 자기 과거인데 왜 이렇게 모른다라는 추측을 했을까? 나는 나의 상황을 알 수 없는 처지라는 거야. 나의 상황을 알 수 없는 거야. 야, 그럼 얼마나 답답하겠니? 현재에 닌데 현재인 나가
현재 있는 나의 상황을 알지 못하는 부정적 상황인 거야.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내가 어디에 있는지. 쥐가 쓰러져 있으면 쓰러져 있는 거지. 난 있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이거지. 나는 지금 오늘 밥을 먹었는지 모른다. 나는 오늘 공부하고 있는지 모른다. 내가 제대로 공부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현대인의 지금 삶은 처절한 거지. 지금 보이는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 미래는 당연히 모르는데 지나온 과거와 현재도 알 수 없는 상황이라 현대인이라는 거 되게 어려운 시야. 이거 추상적이야. 듣지? 인력 끌어당기는 거고, 모른다니까 유사한 종교를 반복했다라는 거고, 추측의 어휘를 썼다라는 거고. 그거 왜 추측 썼다고? 현재도 알 수 없는 처지라서 추측한 거야. 근데 현재를 추측하면 웃기거든. 봐봐. 나는 지금 국어 수업을 듣는지도 모른다. 미친 거 아니야? 듣고 있잖아. 근데 그걸 뭐라고 한 거야? 국어 수업을 듣고 있는지 모른다. 얼마나 애매모호한 상황이라는 거야. 현재 하고 있는데 그것도 추측하고 있는 거야. 되게 어려운 천재적인 시야 이건 지금. 그만큼 답답하다는 뜻인 거지. 믿음이 없다라는 거지. 현재 하고 있는데 지금. 그다음. 자, 여기 중요하다. 발자국이 보고 싶다. 원래 발자국 속속 뭐지 얘들아? 삶의 궤도지. 자, 우주인은 발자국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그럼 발자국이 의미한 게 뭘까? 걸어온 흔적이야. 아까 주제가 뭐라고 했죠? 현실의 부정적 극복하려면 어디를 봐야 된다? 지나온 날. 그럼 지나온 날을 상징하는 게 뭐야? 발자국이 상징하는 거야. 보고 싶다. 자신이 걸어온 과거의 흔적을 봐야지 뭐가 되니까. 현실을 극복할 수 있으니까. 우주인은 발자국 볼 수 있어 없어? 없으니까. 자, 발자국 의미. 지나온 삶의 흔적. 삶의 여로가 길이야. 길. 여로. 삶의 과정. 노력의 흔적. 야, 니네 발자국 지금 한번 떠올려봐. 지금 너희 18살이니? 지금까지 걸어왔던 발자국 한번, 자, 10초간 떠올려봐. 우리 유튜브 친구들도 한번 떠올리기 바랍니다. 국기훈 친구들도 10초간 떠올려봐. 발자국. 됐죠? 자, 뒤꿈치에서 튕겨 오르니까 상승 이미지. 발걸음의 힘찬 울림을 듣고 싶다. 그러니까 발걸음이 되게 중요한 거야. 긍정적이고 다시 시작하고 발걸음으로 딱딱 디디게. 그럼 발자국은 기반이 있어야 되는 거지. 아까는 발자국이 없었지. 허공 속이니까 여기는 발자국이 없는 상태지. 허공은 발자국이 안 남죠. 우주에는 발자국이 안 남죠. 걸어온 만큼 거리가 없죠. 발자국이 없으니까 거리가 없죠. 그래서 발자국이 보고 싶다야. 발걸음의 힘찬 울림을 듣고 싶다. 긍정적인 거죠. 내가 걸어온이야. 온이니까 현재야 과거야. 과거야 과거. 그 회고적이야. 길고 삐뚤삐뚤한 길. 가윤아 이거 무조건 나온다. 근데 웃긴 건 왜 삐뚤삐뚤한 길이지? 그러면 내가 살아온 길 아까 방금 10초 동안 너희 발자국 떠올렸죠? 정상적이야. 곧게 뻗었어. 삐뚤삐뚤해. 삐뚤삐뚤하죠. 그게 더 인생이지. 내가 걸어온 길고 반듯한 큰 정제된 깨끗한 길이 아닌 거지. 내 과거 인생은 그러지 않으니까. 그래서 삐뚤삐뚤한 길이 과거의 시련을 겪으며 방황하던 삶. 이게 맞는 거야. 근데 보고 싶다고 하니까 왠지 나의 정제되고 깨끗하고 넓은 길이 아닌 거야. 과거의 나의 그 성찰인 거야. 왜? 과거의 잘못된 점. 나의 불안한 인격들. 그 삐뚤삐뚤한 거를 직시해야 미래가 나아질 것이다라는 성찰, 의지, 다짐. 됐습니까? 어렵죠? 이제 설명해 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유사한 통사구조 반복이라는 거, 화자를 우주인으로 설정했다라는 거지. 우주인인 거야. 봐봐. 그동안 나는 여러 번 넘어졌는지 모른다. 우주인. 독특한 시적 긴장감. 독특하지. 그러니까 참신한 발상이야 나름 이거. 감각적 심상 많고요. 성찰적. 이 말이 어렵다. 주체적 관점에서 다양한 작품 해석 보여준다.
다양한 작품에서. 그러니까 이게 그만큼 시가 쉽지 않다는 뜻인 거야.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다. 됐니? 자, 섬세한 관찰이니? 묘사 있지요? 우주 왜 섬세한 관찰 묘사지? 우주인의 움직이는 모습을 관찰했으니까 섬세한 관찰과 묘사가 여기 있는 거야. 화자의 상황, 독특한 소재, 삶의 의미, 노래함. 요건 나중에 가윤이가 외워주고. 됐나요? 화자야 지금. 삐뚤삐뚤 보고 싶고 발자국 보고 싶은 거야. 학습 활동입니다. 모른다라는 말을 3번 반복함으로써 허우적거리는 자신이 어떤 상황인지 전혀 알지 못하는 거. 현재 상황 모른다라는 게 중요한 거고. 길고 삐뚤삐뚤한 길을 보고 싶은 거야. 좋은 길 보는 게 아니야. 가장 중요한 건 길고 삐뚤삐뚤 보고 싶다가 가장 중요한 식구야. 그냥 오케이 여기까지 끝. 수고했습니다. 마칠게요.